만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이렵입니다. 풍수 10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편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, 풍수 풍법 중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, 이런 곳을 명당으로 만드는 것 중에 최고는 깨끗이 하는 것, 청결히 하는 것, 청소, 이걸 첫 번째로 뽑고 있었죠. 그래서 아무리 명당이라 하더라도 그 주위가 되게 굉장히 더럽고 청결하지 못하면 그 명당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. 그것은 진주가 아무리 좋은 진주가 있더라도 흙 속에 감추어져 있으면 그 진주의 값어치를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. 육아에서도 사람 나이가 8세가 되면은 세소응대라고 해서 쓸고 닦고 대답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였고요. 이런 것은 마음을 수양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청소이기 때문이었죠. 또 불가에서도 먼저 스님이 되기 전에 가르치는 것이 대답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것들입니다. 종교단체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에 가게 되면 제일 막내가 먼저 하는 게 청소죠. 그 생활하는 공간에 쓸고 닦고는 물론이고 정리정돈하는 거, 어느 단체에 가든 첫 번째 오면은 하는 것이 그 생활하는 공간 청소하는 것, 그게 처음이었죠. 처음으로 하는 게 그런 것들이죠.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 학교가 끝나면 항상 청소 당번이 있어가지고 청소를 꼭 하고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집에 가고 그런 생활이 있었는데,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까지 와서 아이들 대신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, 이런 행위가 자체가 좀 교육에 참으로 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. 청소를 잘하면은 아무리 그 가난한 집이어도 정리정돈 잘 돼 있고 깨끗해 있으면은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못 하죠. 심리적인 경우도 있겠지만, 아무튼 못 사는 집이어도 정리정돈 잘 돼 있고 깨끗하면은 최소한 가난하다고 욕먹는 경우는 없어요. 그리고 또 최소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드물죠. 그런 집에 가난하게 살다 하더라도 마음까지 흐트러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. 그리고 또 마음이 산란한 집에 가면,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한 사람이 사는 집에 가보면 대개가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그 사람 마음과 같이 아주 집안도 아주 개판으로 널브러져 있고 정리정돈 안 돼 있고 뭔가 산만하죠. 그리고 또 부잣집인데 만약에 청소가 안 돼 있고 산란하고 그렇다 하면은 이 집은 오래지 않아서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.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이제 그 정리 안 된 마음이 표출되는 곳이 그 사람이 사는 환경, 그 환경에다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또 어떤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가 청소가 안 되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. 굉장히 복잡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어떤 곳을 가더라도 그 공간에 딱 갔을 때 뭔가 좀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,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거의 백발백중일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결과물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
대략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주변이 청소가 잘 된 사람은 청소가 안 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지만, 그 청소가 안 된 사람은 청소가 잘 된 사람의 마음을 읽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청소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물론 이제 몸은 좀 피곤하겠죠. 고난 것도 있지만 청소 후에는 마음이 즐겁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거 보면 편안해지는 그런 거는 많이 느끼실 거죠. 많이 느끼시는 거죠. 이것은 사람의 마음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도 청소와 같이 번뇌를 없애지는 못해도 정리라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남자나 여자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자 한다면 일단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볼 것이 아니라, 물론 옷차림도 이제 중요하죠. 그 사람의 그 성격이 나오는 거니까요, 그것도. 근데 그거보다는 더 먼저 봐야 될 것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청소 상태를 보는 것이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죠. 그 사람이 사는 집에 먼지가 많으면 잔잔한 번뇌가 있다는 것이고, 집안의 물건들이 질서 없이 늘어져 있으면 그 마음이 질서 없이 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. 집안의 물건들이 귀하고 천한 것에 구분이 없이 널브러져 펼쳐져 있다면 마음이 귀천의 구별을 못한다는 것이죠. 결론은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를 한 번 더 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교육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정신이 산만하거나 주의력이 결핍된 아이들한테도 청소를 시키면 이 아이에게 굉장한 효과를 볼 거예요. 물론 이제 총명함의 차이는 타고난 것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 아이는 최소한 모든 행동의 근본인 효라는 것 정도는 알게 되는 어린이로 클 것 같아요.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정말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. 언제나 환영합니다.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. 다음 편에 또 계속 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